반갑습니다. 이 정기훈련 11과목 중에 7개가 끝났죠. 4개 남았습니다. 4개. 정신수양 과목의 연불자선, 그리고 사리연구 과목의 경전강연 해화, 의두성리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일기는 정기와 상시로 나뉘는데 일기법, 그리고 주의조행입니다. 일기법은 이따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흐름이나 의의나 그 원리만 설명하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더 하겠습니다. 이 훈련 과목이지만은 연불자선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비워지고 행복해지죠. 그리고 이제 경전, 강연, 해화, 의두성리, 이 정기일기는 사리연구 과목으로서 이제 자기가 어두웠던 부분들, 가려졌던 부분들, 묶였던 부분들이 이제 풀리면서 밝아지면서, 아하, 경전을 통해서 공부의 방향이 이렇구나. 강연을 통해서 이 해두가, 강연과 해화는, 강연은 이 해두를 콱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화는 해두를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서 이 거만하거나 또는 너무 기죽는 부분들을 다 골고루 이게 다 원만하게 만들도록 한 법이 바로 이 강연과 해화입니다. 어떤 스님이 연불이나 경전 같은 것은 뭐 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치지만 어떻게 강연 해화가 견성하는 데 도움되냐, 성불하는 데 도움되냐,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네요. 어떤 스님이.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의두와 성리를 연마함으로써 그것을 글로 썼을 때 이제 감각감상이나 이런 것이 되고 또 심신작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면 해화가 되고, 그것을 격을 갖추어서 글로 써서 이것을 조리강령에 맞게 하면 이것이 이제 강연이 되는 것이죠. 대종사님 당대 강연을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커튼도 치고, 커튼을 이렇게 쳤어요. 커튼 안에서 혼자 하는 거야. 소리만 들려. 하도 창피하고 그냥 어쩔 줄 모르니까. 여러분도 커튼 쳐줄까? 의두와 성리. 의두와 성리. 과거에는 이제 주로 성리 위주였죠. 그러나 원불교는 이제 의두라는 걸 대종사님이 더 집어 넣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12예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기에 들어오는데요. 원불교 일기법이 정기와 상시훈련법이, 상시일기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정기 상시일기가 없었고요. 거기 자료를 보시면 대종사님 대가 가시고 바로 다음 해에 제자들 이제 모여가지고 그 일기를 하게 하는 방식이 10일에 한 번씩 그 법회를 받거든요. 10일에 한 번씩. 그런데 10일에 한 번씩 그냥 법회만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기를 기재와야 합니다. 일기를. 그 일기가 뭐냐면 점을 찍게 했어요.
점을. 그래서 주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근검 전략이라든가 뭐 담배라든가 막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또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말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과 이제 실행이라든가 신성 여부를 해가지고 이 파란색 점을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총부 박물관에 가면 요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가 있어요. 점이 조그마하게 쳐져 있어요. 이 파란색 점이 푸른색이죠. 푸른색. 요것이 이제 그래도 제일 신성 있다, 잘했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칠해죠. 점을 해가지고 하셨어요. 일종의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수기법으로 바뀌거든요. 수기. 숫자를 기록하는 걸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색깔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색깔로. 네. 그러다가 이제 단계를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뭘 줬냐면 이게 이제 성계 명시독에 일기가 맨 처음에 성계 명시독에는 이렇게 점으로써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단원 성적 조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원기 13년도에 한 거예요. 그 중에 특이한 것이 이제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6단계로. 대종사님 직접 오십니다. 요것도 대종사님 직접 오셨어요. 요것도 대종사님 직접 오십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여기다가 이제 갑이다, 을이다. 이렇게 해서 갑을병정, 무, 불, 아니불자까지 이렇게 해서 6단계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 잘하시면 여기다가 다시 단계를 더 줘요. 2갑, 3갑, 5갑 이렇게 갑을 줍니다. 갑을. 그리고 당신이 여기다가 체킹을 합니다. 뭐 어째서 갑이고 어째서 너는 을이고 자기다 다 메모하셔요. 그리고 당신이 오자 탈자가 있으면 거기다 다 보충해 줍니다. 대종사님이. 대종사님 겁나게 꼼꼼합니다. 아주 꼼꼼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유무념이라는 세 번째 이제 유무념이라는 법이 나와요. 이게 이 유무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글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걸 많이 아는 분이 학교를 뭐 다니신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마음을 무형의 이 마음을 대조하게 할 건가? 어떻게 마음을 챙기게 할 것인가? 이걸 하시다가 당신이 이제 이 콩 당시에 검정 콩, 노란색 콩 있죠? 예주콩인데 일명. 이 콩을 가지고 여기가 무념, 여기가 유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을 덮어놨어. 한 번은 그 우리 법타원님께서 이제 대산종사께서 영산에 오시면 법모실이라고 거기에 주로 많이 쓰셨어요. 종법사님 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제 법타원님 방 청소를 하다가 뭐 책상 밑에 이렇게 닦다가 뭘 팍 엎은 거예요. 뭐가 쏟아졌어. 뭐가 쏟아졌냐? 콩이 쏟아진대. 그러니까 대산종사가 종법사님 되기 전까지도 그 나이까지도 이 바가지에다가 두 바가지에다가 콩을 넣고 이렇게 옮긴 거예요. 콩 태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식은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 태조사법을 쓰셨는데 사실은 대산종사는 글도 잘 하시잖아요. 그래도 하셨다. 하셨다. 그래서 그때 법타원님이 크게 참여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이미 태조사를 끊었다고 생각했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훨씬 더 선배이고 종법사 되기 전에 그렇게 참 훌륭하시다고 이미 소문이 자자하신
그 대산종사께서 태조사를 매일 하시는 걸 보고, 즉 유무념 태조를 매일 하시는 걸 보고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종법사님 되고 나서는 이 주머니에다 하셨어요. 주머니에다가. 당신이 주머니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종법사님 하시다가 후반부에 그 다음 종법사가 되신 좌사님, 종법사가 되기 전이죠. 좌사님께 그 콩주머니를 주셨어요. 그게 뭐 법의 안장이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유무념 대조를 그렇게 성의 있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무념은 학력이 높아야 합니까? 나이가 많아야 합니까? 원불교를 오래 다녀야 해요? 머리가 좋아야 하는가? 인물이 좋아야 하는가? 좀 직업이 좋아야 하는가? 경제에 돈이 좀 있어야 하는가? 남자여야 해요? 아무 상관없어.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귀천 간에 마음은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을 챙기는 대중심. 그 마음을 챙기냐 안 챙기냐. 챙기냐 안 챙기냐. 여기는 무서운 원리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어디 있냐? 마음에 있고 언제 있냐? 그 순간에 있거든. 진리는 어디에 있냐? 마음에 있고 진리는 언제 있냐? 그 순간에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유무념 공부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연구의 통치 규단이라고 그 이제 태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불법 연구의 통치 조단. 이게 원기 16도에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상시 응용주의와 교당 내양시주의상.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제가 응용주의상 또 교당 내양시가 당시에 교무부라고 그랬어요.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6조 이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일기가 이제 그때 거의 이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 다음 이제 보경 6대용이라고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정기 상시 훈련법이 나뉩니다. 정기 상시 훈련법이.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은 정기 훈련이 정기 일기가 사리 연구 과목인데 당시에는 작업치사 과목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불교 정전, 그러니까 대종사님 열반하시면서 내놓으신 불교 정전에 비로소 이제 사리 연구 과목에 놓으신 겁니다. 사리 연구 과목에. 그 정기일기가 그 중에 이제 그 감각감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구 과목이거든요. 연구 과목이에요. 확실하게. 자, 그 일기법의 의미를 보면 성계명시독에 신성의 진태와 행실의 선악을 대조하고 대종사께서 직접 이렇게 색깔을 칠해서 조사해서 만약에 이 검정점이 나오거나 한 사람들은 직접 혼내셨어요. 직접. 똑바로 하라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대종사님이 불공한 사람들은 다 불공했지만 자비로 일본 경찰이 왔을 때 그렇게 불공했지 교도들한테는 처음에 좀 잘해둔데도 공부할 때는 여지없이 칼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격일까요? 불보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정금미욕이라고 그러죠. 정금미욕 같은 불보살이 된다는 것이 적당히 해서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단원 성적조사에서 6단계로 가불병정 무불 이렇게 해서 6단계로 하셨다.
그 다음 태조사법의 이제 유무념 대조가 이제 하게 되죠. 미국에서 이 태조사법을 설명했더니 우리 피부가 거무신 분이 화를 내면서 한번 뭐라 그러더래요. 왜 그랬냐? 왜 하필 검정콩이 무념이냐? 기분 나쁘게 바꿔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그죠? 사실은 검정콩이 건강에 더 좋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본인은 검정콩이 꼭 무념이다가 아니라 검정콩, 노란콩으로 이렇게 콩을 통해 갖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내 마음의 흐름, 무형의 흐름을 콩의 개수로 해가지고 숫자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형의 마음을, 잡을 수 없는 무형의 마음을 숫자로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실증적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뽑았더니 그래프가 나오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사진을 하나 보러 갔어요. 저는 사진전 한번 잘 가거든요. 한 번씩. 바쁜 와중에도. 근데 무슨 사진이냐? 봄에 피는 진달래가 야생 진달래인데 큰 나무야. 근데 무슨 사진이냐면 꽃이 피었는데 이런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 이게 뭐냐면 정과 동을 아우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안에 사진이 정이지만 이 바람을 찍어버린 거죠. 꽃이 흔들린 걸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 무형의 마음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숫자화하고 데이터화할 거냐 하는 것을 바로 이 태조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셨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재해가지고 교화단을 통해서 이제 조직을 통해서 점검하게 이렇게 만들어내셨죠. 예. 지금 우리 교당도 일기도 만들고 자체내로 만든 것도 있고 총부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단장 중앙 할 때랑 지금 하고 또 우리 그 미인회라고 30, 40대 여기 우리 젊은 엄마들은 따로 일기 지금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따로 지금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부의 이제 최종 기결이 취사인데 그 취사가 이제 기질 변화를 하는 건데 그것을 체킹하고 확인하는, 꼭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에 상당히 귀결인 부분이 바로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뭐냐? 일기를 잘 기재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공부가 적당히 하고 있다. 적당히 하고 있다. 원불교의 진짜 공부를 지금 정금미옥의 불보살이 되기는 어렵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일기가 이제 정기와 상시로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대종사님 당대 주로 오후에 일기 감정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정기 훈련 3개월에 보면 오후에 되게 감정을 하셨어요. 이놈의 일기 때문에 선진들이 겁나 골심이었어요. 일기거리를 찾고 다녀. 왜냐면 점검 받아야 하거든. 대종사님이 이제 갑을병정 매겨갖고 잘했다 못했다 이제 또 막 다 하시니까 일기를 글자까지도 다 점검하셔요. 습자라고 해가지고 너 글씨 몇 갑이다. 글씨 잘 썼다. 그래갖고 잘 쓴 사람은 한자로 이렇게 대종사님이 이렇게 상을 탁 써요. 요 책에 보면 나와요. 요게 이제 새로 이제 낸 건데, 원래 박길선 일기라고 대종사님이 이제 주산종사하고 결혼하죠. 결혼한 그 뒤태에 여름 하선을 놔요. 거기에 당신이 쓴 일기예요, 이게. 여름 하선에. 거기에 보면 대종사님이 이렇게, 이게 있네요. 이게 상자예요. 잘했다, 그 말이에요. 대종사님 여기다 상 딱 쓰세요. 그리고 여기다 대종사님이 몇 갑 이러고 쓰세요. 대종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항상 내 갖고 당신이 체크해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예? 여러분 정기일기 같은 거 이렇게 상시일기 써보면 어떠신가 모르겠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쓴 일기예요. 오래간만에 저도 봤는데 우리 온불교학과 다닐 때 쓴 일기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 체크할 게 이렇게 많아요. 정기 훈련법 같이 쓰는 거예요. 정기 훈련 같이. 그래서 뭐 학습 상황, 계문제조, 작업 시간 수, 수입 지출. 그리고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습 상황에는 연불, 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일기, 법회, 그래갖고 시간 몇 분 했는지. 평가는 가불병정인지. 시간과 내용을 어떻게 참여했는지. 예. 그 다음 네가 하고 있는 의두성리는 뭐냐. 주의는 무엇이냐. 조행은 뭐냐. 계문대조는 30개 다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개수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업 시간 수에는 여기에 이제 학습 상황이 몇 시간이고, 노동을 몇 시간 했고, 수면은 몇 시간 했고, 강의는 몇 시간 들었고, 청법은 얼마고, 식사 시간은, 휴식 시간, 그 다음 제가 인사와 배알이라고 내. 종목사님 인사 배알 갔나 봐. 교정원장님이랑. 그 다음, 처음에 이게 3월달이라 진급식 환영회 3시간 반이네. 허송 시간, 그러니까 총 24시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제가 얼굴이 이쪽이 약간 틀어졌어요. 모르시죠? 자, 여기 임플란트를 했는데 황 원장이 그래요. 교무님 그 한쪽으로 씹으면 얼굴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지. 에이, 왜 얼굴이 틀어져 이 사람아. 속으로 그랬다고. 아이 근데 여기 임플란트를 몇 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쪽으로 씹게 됐죠. 그랬더니 지금도 이쪽이 이제 습관도 됐고 이쪽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잘 안 씹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얼굴이 커요, 지금도. 그리고 이쪽으로 씹으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얼굴 자체가 근육이가 단단히 되어가지고 틀어져 버린 거예요. 틀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창피하게. 시간 하나 쓰는 것, 말 하나 하는 것, 눈빛 하나 하는 것, 책 하나 보는 것, 이것이 결국은 다 무엇이다? 작업이라는 거예요. 작업. 안이비선신이 육군을 운용하는 것이 돼. 그래서 이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꼭 물과 같고 바람 같다는 거예요. 풍선이 바람이 조금 빠지는데 금방 빠져버려. 보가 두 개, 물이 조금 새, 젤 새. 근데 어느새 싹 빠져버려. 그와 같다. 이소성대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조그만 방심 하나, 조그만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고 누적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게 누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것이 누적된다. 낙숫물에 바위가 뚫린다고 그러잖아요. 에? 그것이 뭐냐면 참 무서운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틈나면 연불자선하고 또는 경전 강연회와 의두성리하고 일기하고 유무념하고 이런 것이 정말 바보 같아요. 그걸 열심히 한 사람은. 정말 멍청한 놈 같아요. 공부는 그냥 팍 해갖고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지 않아 그냥? 어떻게 그냥? 밥을 굶어버리던가 그냥 산속에 들어가고 그냥 한 몇 년 있어버리던가 해야지 공부를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대종사님은 정기와 상시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순간순간 경계마다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은 그 그림을 쫙 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대조해서 하나하나 실행하게끔 조행으로서 실행하게끔 그렇게 해주신 우리 대종사님의 훈련법을 우리가 눈치를 채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원불교 몇십 년 살아보니까 그 건방지게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탁탁탁탁 머리 좋다고. 이 사람들 중간에 전부 나가 떨어지더라고. 사고 쳐서 나가 또 떨어지든가. 방심에다가. 아니면은 자기가 깊이 있게 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거기에
때가 끼어. 욕심의 삼독의 기운이 딱 들어와서 마음을 뺏어가 버려. 오직하게 신심과 서원으로 그냥 쭉 스승이 시킨 대로 오롯하게 한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마음이 편해지면서 밝아지면서 왠지 기질도 바뀌면서 습관도 바뀌고 업력도 바뀌고 다 얼굴 표정이 바뀌어버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1학년 때 사진을 보면 놀랄 거예요. 보여드릴게 지금. 이게 내 인생이에요. 주름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여기 주름이 지금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이게 네천자란가? 이것도 지금도 있어요. 흔적이. 제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무엇으로 불평불만이 많은가 몰랐어요. 만사가 불만이야 불평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펴져버리더라고. 이게 제 증거예요. 진짜요. 뭐 넣은 거 아니요? 우리 친구들이나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그래요. 야, 너는 왜 얼굴이 그대로냐? 나는 팍 늙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제가 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완전 형님이야. 머리가 다 벗겨졌지, 하얘졌지, 막. 피부는 막. 내가 제일 나이 많게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냥 얼굴이 크잖아. 응? 그 20대 때는 제가 제일 나이 많게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주 뭐 막내 동생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그게 뭐 때문일까요? 하루아침에 됐을까요? 그게 바로 정기 상시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티끌모아 태산이요. 오늘 또 술 먹고 내일 또 못된 짓거리 하고 화내고 그렇게 하고 사는 거다고. 오늘 또 자선하고 오늘 또 법문 공부하고 오늘 또 요가하고 선하고 하는 사람하고 같냐 이거요.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천지 차이로 달라져 버리더라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훈련 아니냐. 이게 훈련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기법, 이건 수도 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해야 할 것이 이게 일기법이다 그러셨어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해야 할 게 일기법이다 그러셨어요. 네. 자, 정기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기일기는 네 가지를 기재시키죠. 자, 읽으시죠. 정기일기는 당일의 작업 시간 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며 그랬습니다. 자, 정기일기는 네 가지를 기재시킨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수필은 기재한다고 그래요? 쓴다고 그래요? 예? 이걸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 라이트라고 그래? 리코더라고 그래? 이렇게 쓰는가? 이것이 기재가 리코드예요. 근데 수필은 라이트죠? 어떻게 써? 요것은 수필이야, 수필. 수필을 쓰는 건 라이트예요, 라이트. 그냥 내가 미사려구를 써서 잘 쓰면 돼. 근데 우리 여기 오늘 또 왔는가? 우리 서강대 우리 영문학과 학생이 자기 일기 잘 쓴대. 봤더니 일기를 어떻게 써왔냐면 이놈이 기재를 해온 게 아니라 라이트를 해갖고 왔어. 리코드를 해온 게 아니야. 자기가 글 잘 쓴다 이거야. 요것이 아니다. 요것이 아니다. 약간 물론 그 라이트가 좀 들어가기는 하죠. 그러나 기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24시 마트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마트를 운영하면 자, 손님이 과자를
5봉 사갔어. 그러면 5봉이라고 적을까 6봉이라고 적을까 그래? 아니요. 5봉 그럼 그냥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심신작용이나 감각감상 또는 작업시간수 그리고 수입지출 심신작 요것을 그대로 내가 그대로 기재하면 돼야. 기록하면 돼야. 기록. 이해가 되시죠? 이건 기록이야 기록. 그것이 바로 사실 그대로 기록해서 올리는 것을 기재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해서 이 제자가 실어 올리는 자, 실을 제자 올릴 제자예요. 그래서 기록해서 실어 올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재예요. 기재. 그래서 장부 기재 그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가계부 기재할 때 50원이라 할까 60원이라 할까 그걸 안 하죠. 50원이면 50원이지 그냥. 그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정기일기라는 것이 바로 이 4가지를 기재시킨다. 그러면 정기일기는 뭐냐? 아까 허송하는 일이 없이 아까 시간을 적는 것이죠. 그래서 복회를 증진시켜. 왜? 심신지출, 수입지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당일의 작업시간수, 수입지출, 또 심신작용과 감각감상. 심신작용과 감상은 사와 리예요. 일과 이치예요. 일과 이치. 여기 간에 기재를 시켜가지고 복과 해를 쌍전시킨다. 그리고 이와 사를 병진시킨다. 이사병행 복해 쌍전의 원리가 이 일기법 안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기를 일기를 적을 때 차별관과 무차별관 요 2가지 관점을 다 봐야 합니다. 차별관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적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안에 무차별관, 그래서 감각감상 같은 거예요. 무차별관이라는 것은 그 차별 있는 현상 속에서 그 안에 이면의 이치, 예. 한 경지 더 들어가는 무차별관. 이것이 다 쉽게 말해서 유념, 무념, 유상, 무상의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신 것이 바로 일기법이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심신작용 처리권이란 무엇인가? 심신작용은 어디서 들어보셨죠? 심신작용이란 말이.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요? 예. 이 심신작용. 여러분,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심신작용의 처리 차이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심신작용의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견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불보살의 유무, 불보살이냐 중생이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주의조행이 뭐죠? 심신작용이지. 이따가 할 주의조행이. 안 그래요? 주의조행이 심신작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심신작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신구의 삼업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계문에 보면 신에 대한 계문, 그 다음 구에 대한 계문, 의에 대한 계문 그러죠. 그래서 이 신구의 삼업을 줄여서 심신이라 그러죠. 이것을 우리 반야신경에서는 뭐죠? 색 수상행시인 거예요. 오온이 조공, 오온이 오온 조견이라고 그러죠? 오온이 개공한 것을 보는데 그 오온이 뭐냐? 이게 오온이요. 이것이 동시에 오온인 거예요. 오온. 오온.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본래 공하다 하는 것을 봐다가 그것이 체가 돼서 또 능히 묘유로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하냐? 심신이 공하다는 걸 먼저 깨치셔야 해요. 심신은 공하다. 오는 공하다. 삼업은 본래 공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하는데, 이 공이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감각감상인 거예요.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그 이치를 보다가 심신작용에 내가 일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일에다가. 그래서 먼저 공안 바탕 내에서 철저하게 또 심신작용을 어떻게 챙겨서 유념으로 챙길 것이냐.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내가 무상의 공부와 유상의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가 지금 이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작용은 그러니까 이제 감각감상 있잖아요. 요건 이제 이치에 대한 거고, 요건 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치, 대소유무 이치의 바탕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치 봐서 뭐 하자는 거? 일 잘하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부가. 그러니까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이치를 깨쳤냐 안 깨쳤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심신작용 처리를 잘할 거냐. 경계에서 어떻게 잘할 거냐. 이것이 이 안에 원리가 들어있는데, 지금 먼저 심신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심신작용의 어떤 동기나 과정이나 또 했던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속에서 결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팩트를 리얼하게 그대로 적으면 돼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고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심신작용 처리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거기 그 훈련을 할 때 경계를 당하여 온전한 마음 챙기고 또 시비회를 정확히 분석하고 치사력을 단련하고 제복을 결산하고, 그리고 심신작용도 일기를 기재할 때는 원래 이 주제를 써야 합니다. 주제. 제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목을 써서 감각인지 감상인지 아니면 심신작용인지를 구분을 본인이 먼저 하셔야 합니다. 물론 감정하신 분이 다시 해주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제목도 없고 감각인지 감상인지도 모르고 쓰면 그건 본인이 아직 이 가리가 안 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일기 쓰셨어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되고 뭐 됐고 그런 거 쓰셨죠? 그건 뭐야? 학습상황이에요. 학습상황. 그죠? 학습상황. 그리고 일기는 반드시 기재에서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 그러니까 대종사님한테 직접 다 감정을 해주셨다고 그랬죠. 초반에는 감정을 받으셔야 해요. 감정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이치와 일에 대해서 제대로 가리를 잡아가는가를 지금 수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일기를 기재하다 보면 묘한 것이 있어요. 기재하면서 밝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기재하면서 정리가 되기도 하고요. 기재하면서 이렇게 체계가 잡히기도 합니다. 기재를 해보면 아세요. 아, 그래서 쓰라겠구나 하는 걸 쓰면서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자, 감각이란 무엇일까요? 감각. 맨 처음에 온불교 만나서 감각이 많이 나올까, 감상이 나올까, 심신작용이 많이 나올까, 일기를 쓰다 보면. 맨 처음에 뭐부터 나와요? 심신작용을 많이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감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감각이에요. 일기가 되게 나오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부터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심신작용을 먼저 써요. 왜냐하면 심신작용은 어떤 뭐랄까 일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주로 우리가 제일 현실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상이야. 감상. 그 다음에 이제
이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 의두성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감각이 많아요. 감각이. 그러나 이제 경계 속에서 있는 마음을 그 순간 그 순간 잘 챙기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심신작용이나 감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게 훨씬 많습니다. 좀 여린 사람들, 마음이. 근데 좀 이렇게 이 감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의 세계를 보는 세계이기 때문에 공부심이 있고 까닭이 있고 아까 의두성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감각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불교 적당히 댕긴 사람이 감각이 없어요. 맨날 누가 뭐 경계따라 경계다 하고 누가 모시겠다 그런 거나 쓰고 있지. 그것도 공부는 공부예요. 감각은 우리 대종사님이 이제 그 법문이 주로 감각을 거기다 제가 이렇게 표기해 놨는데 서울 갔더니 화재보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그래 놓고 천도품에 나올 때 그 화재보험이 불이 나고 나서 다시 지원을 살리듯이 우리 사람도 생을 마감하면 이 화재보험 증서가 있으면은 다시 사는 것 같다. 영생의 이치를 알면. 그래서 그 법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과 영생보험. 화재보험을 보면서 느닷없는 현상의 화재보험에서 화재보험 주로 뭐예요? 돈 관계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인 마음의 보물, 영생의 이치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감각을 낸 것이 그게 천도품 6장인 것입니다. 대종사님. 그러니까 우리 대종경 법문이 거의 대종사님이 알고 보면 감각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대종경 같은 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다음 이제 그 이청춘하고 관계 속에서 이청춘이 돼지 자웅에 노는 것을 보면서 아하,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한때구나 하는 것을 느낀 법문이 있어요. 그게 실시품 26장입니다. 그게 뭐냐면 돼지가 암수가 놀고 있는 걸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연관시켜버린 거거든요. 그것이. 그죠? 그겁니다. 그 우리 청년 중에 지금 그 우리 누구냐 임도훈이 일기를 보면 제가 한 번씩 감탄할 때가 있어요. 임도훈이 일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치아 치료를 하는데 조금 방심했더니 이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그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 공부도 잠깐 방심하면 이가 원상태로 교정했던 게 돌아가듯이 우리 마음도 그러겠구나 하는 일기를 발표했어요. 저번에. 내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죠? 보통은 그냥 어머 이빨이 틀어져 버렸네. 그러고 말아버린다고. 그런데 이빨 틀어진 것과 그렇다면 우리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잡초를 매면서 또는 방청소를 하면서 나오지도 말한 잡초는 참 잘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에 탐진치의 잡초가 이렇게 잘 나오지 말하게도 나오는 이치가 같은 것인가? 청소 한번 했으면 된 것 같지만 어느새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마음도 아침에 닦고 정기훈련 한번 했고 법회 한번 봤다 해도 상시로 내가 계속 닦아야지만이 이 마음이 이 사막심이 올라오는구나 하는 것을 방청소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사람이 좀 이렇게 경거망동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눈을 보면 이렇게 깊이가 있지, 사람이. 왜? 항상 그 속에서 감정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그 안에 이성 또는 그 안에 이치, 그 안에 원리를 찾아내거든. 그리고 또 그 감정도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노예로가 아니라 이 감정의 세계를 내가 아까 무분별해서 갔다가
이 분별을 활용할지 아니면 그 분별의 세계에 빠져서 내가 거기에 그냥 할 것인지를 우리 살아가면서 그것을 내 안에서 내가 자꾸 보는 거죠. 예. 사람이 달라져. 일기만 해도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감각과 감상의 그 차이가 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까 여기 대종사님께서 여기 심, 여기다 천 그랬어요. 심. 감상은 어떤 그걸 통해서 그대로 그 어떤 느낌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상이 뭐냐면 뉴턴이 사과를 뚝 떨어졌죠. 사과가 뚝 떨어지면 이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 거구나. 사과를 통해서 만류 인력을 했다. 이게 뭐냐면 감상이에요. 감상. 쇼펜하우어가 봄에 막 생기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생의지라는 게 있는 거구나 하고 대철학자가 된 거예요. 그게 감상인 거예요. 그게 감상이에요. 에두슨이 번개를 탁 치는 거 봤더니 저게 뭐지? 번개 치는 거 보고 저게 뭐지? 그걸 연구해서 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감상인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뭐 별을 보면서 마음이 밝아져 버려. 이런 것들은 감각이죠. 원효대사가 당나라 의상하고 가다가 저녁에 뭘 마셨다고 그러죠? 그럼 아침에 봤더니 뭐요? 그렇게 맛있는 물이 세상에 그런 물이었어.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일체 유심조가 이런 거구나 하고 탁 깨달았어. 그게 뭐죠? 감각이거든. 그게 감각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 시간.